안녕하세요. 스테디 스터디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역사, 산업사회와 국민국가의 형성 중에서 영국에서 의회 정치가 발달된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소단원 중에서 청교도 혁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국에는 제임스 1세하고 찰스 1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전제 정치가 뭐냐면은 약간 의회가 있었는데 의회에 승인 없이 막 세금을 막 때려 붓는 거. 그리고 청교도라는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를 탄압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정치하는 거. 그걸 전제 정치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에 의회는 권리청원을 제출해요. 감히 우리를 무시해?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의회 승인 없이 세금을 때려 붓는 거. 한마디로 과세를 불가하게 했고 왕권을 제한하는 거를 시도를 했어요. 근데 찰스 1세가 이 머리를 좀 굴린 거죠. 그래, 승인을 해주고 쟤네를 없애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권리청원을 승인은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의회를 해산시키고 탄압시켜요. 결국 의회는 당연히 저항을 하게 되겠고 의회파랑 왕당파랑 한마디로 의회 쪽이랑 왕 쪽이랑 서로 싸우게 됐어요. 근데 이게 웬일? 의회파가 이긴 거예요. 바로 이때 의회파를 이끌었던 사람은 크롬웰이라는 사람이에요. 크롬웰이 이끄는 의회파가 승리하게 되고 왕을 처형하고 공화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공화정을 수립했다는 게 청교도 혁명에서 포인트고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사람들은 제임스 1세, 찰스 1세, 그리고 크롬웰, 또한 권리청원도 되게 중요해요. 청교도 혁명은 1642년부터 1649년까지 일어났었고 이후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크롬웰이 항해법을 제정했고 엄격한 독재를 시작해요. 청교도 이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항해법은 참고로 뭐냐면은 영국이랑 영국의 식민지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들은 영국이나 영국의 식민지의 배만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는 게 바로 항해법이었어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명예혁명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죽자 다시 왕정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찰스 1세, 제임스 1세 말고 찰스 2세, 제임스 2세가 또 전제 정치를 시작해요. 이번엔 심지어 더 강화를 해요. 의회를 아주 이제 무시를 하는 거죠.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의회가 제임스 2세를 폐위시켜요. 그리고 그의 딸인 메리랑 남편 윌리엄 3세를 왕으로 추켜 세운 거예요. 이게 무슨 속셈이었냐면은 메리랑 윌리엄 3세를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편하게 의회 중심으로 정치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주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리랑 윌리엄 3세를 왕으로 세우고 권리 장전을 승인을 받습니다. 권리 장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의회가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명예혁명인데 이렇게 됐을 때 영국은 절대 왕정의 시기가 조금 많이 하락되는 추세였고요. 앞에 청교도 혁명에서는 공화정이었는데 지금은 입헌 군주제가 확립되었어요. 1689년에. 그래서 영국 의회의 민주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대연장, 모범의회,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거는 권리청원, 권리장전, 입헌군주제 해가지고 쭉쭉쭉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앞에도 말했듯이 청교도 혁명에서 중요했던 거는 제임스 1세, 찰스 1세, 권리청원, 크롬웰, 공화정 이거 중요했고 그리고 명예혁명에서는 권리장전 이거 되게 중요하고 입헌군주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키워드로 많이 알아두세요.
한편 청교도혁명과 명유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는데 청교도혁명과 명유혁명 그때쯤에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제일 먼저 산업혁명이라는 게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영국이지 왜 하필이면 영국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결과 7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에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그리고 중산층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모직물 공업이 발달을 했었고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가면서 노동력을 이제 증가시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철이나 이런 석탄 등의 지하 자원이 영국에 원래부터 풍부했었고 그리고 교통이 발달했었고 넓은 해외 식민지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자리 잡는다거나 이런 데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인클로저 운동이 뭐냐 하면은 미개간지와 공유지에 울타리를 쳐서 사유지를 만드는 운동을 말하는데요. 양사유지를 확대하려고 한 1차와는 다르게 2차 운동에서는 경작지의 확대와 농업 경영의 합리화를 목표로 전개가 되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농지에서 많은 농민들이 쫓겨났고 결국에는 농촌과 도시에서 임금 노동자로 일하게 된 이런 약간 운동이라고 해요. 산업화가 영국에서부터 처음 시작된 걸 알아봤으니까 그 이유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산업혁명의 전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산업혁명은 면직물 공업에서 시작을 했고 면직물의 수요가 점차 늘자 방직기와 방적기를 발명을 하고 거기다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동력으로 사용되자 면직물의 생산이 증가하여서 면직물 공업이 가내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성장을 한 게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가내수공업으로 하면은 되게 소량으로 생산이 됐겠죠. 근데 이제 면직물의 수요가 늘고 면직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대량으로 생산해야 될 일이 생겨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산업혁명의 전개는 교통발달, 통신발달, 그리고 각종 산업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교통발달에는 풀턴의 증기선, 스티븐슨의 증기기관차 이런 게 있었고 통신발달에는 모스의 유선전신, 흔히 말하는 모스부호, 그리고 벨이라는 사람의 전화 발명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더 발달하고 전개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고 교통 발달과 통신 발달으로 인해서 시장이 더 확대되고 세계의 교역량이 어마무시하게 증가해서 산업 발달이 가속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혁명은 19세기 때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등으로 확산이 되었는데요. 프랑스는 북동부 지역부터 산업화가 되어가지고 왜 여기서 산업화가 됐냐면은 석탄이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북동부 지역에서부터 산업화가 시작되었고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통일을 한 다음에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화로 인해 시작되었고 중화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하고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에 급속도로 이제 산업혁명이 전개가 되었고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를 건설한 후에 광산업이나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전개됐다고 합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상품들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고 그런 상품들이 더 빠르게 더 멀리 운송이 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유럽 열강에는 되게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식민지를 이용해서 값싼 원료를 얻고 넓은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공업이 더욱더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로써 산업 자본가와 노동자가
생산 관계를 맺게 되고 생산과 소비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 그래서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뒷받침해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애덤 스미스입니다. 이 애덤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정부의 간섭이 없이 시장에서 생산자가 자유롭게 질서를 잡고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한마디로 정부 너네는 간섭하지 말아라. 얘네들이 알아서 하게 냅둬라.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뭐 보이지 않는 손 등을 언급하면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준 사람은 누구다? 애덤 스미스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공업이나 아니면은 뭐 교통이나 통신이나 이런 분야에서 발달을 되게 크게 하긴 했지만 오히려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먼저 도시 문제는 인구가 이제 도시에 집중되다 보니까 더 더러워지고 주택 문제도 심각해지고 또 대기오염 문제도 심각해지고 이게 바로 도시 문제고 그리고 이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여성과 아동의 고용 문제 또는 빈부격차 때문에 노동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자 많은 노동자들은 서로 뭉쳐서 노동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기계를 박살내버리는 러다이트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도 시작이 되게 됩니다. 또한 몇몇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산업혁명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확산이 됐었는데 이 산업혁명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사상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자들은 사회주의 사상을 지지를 했는데요. 처음에 초기의 사회주의는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를 통해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자 이거였는데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사유재산인 제도가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회주의가. 여기서 잘 알아봐야 할 거는 러다이트 운동,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 그리고 사회주의, 마르크스 이렇게 키워드가 생겼네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국어로 찾아뵙겠습니다.